속보입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 유출에 대해서 쿠팡이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방금 쿠팡 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재공지가 왔는데요. 대부분 문자를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 핸드폰에 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구독 눌러주셔야지만 빠르고 정확한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한번 문자를 열어보시겠어요? 그러면 1577-7011번으로 이 쿠팡의 공식 콜센터 번호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문자가 다 와 있을 겁니다. 오후 2시 7분에 아마 그 근처로 이제는 와 있을 텐데요. 그 내용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죠. 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 안내 드립니다. 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12월 7일 날짜로 다 갔을 거예요. 자, 노출에서 유출로 바꿨습니다. 요 문자는 여러분 쿠팡이 왜 보냈냐 그러면 새롭게 뭔가 유출에 대해서 보낸 게 아니라 정부가 쿠팡 측으로부터 니네 정확하게 소비자들한테 재공지해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노출이 아니라 유출로 수정해서 보낸 겁니다. 쿠팡은 자꾸 노출이래요. 사실은 유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유출로 의미를 바꿔서 보냈고, 그러다 보니까 쿠팡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유출 사고는 없었다. 그러니까 새롭게 유출이 됐기 때문에 뭔가 다시 문자를 보낸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보내라고 해서 보내는 거다. 그런데 정부가 왜 다시 보내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어느 부분에 대해서 유출이 됐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소비자들한테 알려줘 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 유출 항목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해서 보낸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을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문자 열어보시면 여기 유출 항목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요. 자,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는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배송지 주소. 자, 배송지 주소에는요. 주소록에 입력된 성명, 이름,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출입번호. 드디어 공동현관 출입번호를 쿠팡 측이 인정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공동현관 출입번호는 뚫렸어요. 일단 해커가 언제든지 여러분의 공동현관 비밀번호 치고 들어와서 현관 앞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나의 현관 출입번호가 뚫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동현관 출입번호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쿠팡이 정확하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게 저는 되게 이걸 심각하게 보거든요. 근데 왜 심각하게 보냐면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주소와 주문 내역을 통해서 경제 상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배송 정보가 뚫렸다는 거는요. 강남구에 사는 누가 고가의 제품을 주문했다.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죠, 해커들이.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해커예요. 돈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 아, 이 사람이 강남구에 살고 뭐의 고가의 제품 샀는지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커들은 누구를 더 공략을 할까요? 돈 많은 사람을 더 공격할 겁니다. 왜냐하면 배송 정보가 뚫렸다는 얘기는 주소를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뭐를 샀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이 사람이 강남구 사는구나. 뭐를 자주 사는구나. 돈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강남구 사시는 분들, 돈 많으신 분들 긴장하셔야 됩니다. 아마 보이스피싱부터 시작해서 스미싱 문자 엄청 갈 거예요. 예. 아니, 돈 많은 사람을 뜯어내야 더 많이 뜯어낼 거 아닙니까? 해커들이 봤을 때, 사기꾼들이 봤을 때. 이게 경제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좋은 동네 사시는 분들 바짝 긴장하셔야 돼요. 더더욱 긴장하셔야 됩니다. 아마 엄청 스팸 문자부터 시작해서 갈 겁니다. 두 번째, 남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구매 내역을 통해서 협박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문이라는 게, 쇼핑이라는 게 무서운 게 나의 취향을 드러냅니다. 저는요, 대학에서 이 전자상거래나 이커머스 경영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알죠. 쇼핑 데이터가 진짜 무서운 데이터예요, 여러분. 왜? 나의 소비 성향, 나의 취미까지도 밝혀낼 수 있는 게 쇼핑입니다. 성인용품 예를 들어서 주문했다고 쳐보십시오. 개인용품 주문했어요. 남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아. 이제 아는 거예요, 해커들이. 그거 가지고 협박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 주소와 아파트 공동현관 유출, 비밀번호 유출은요, 물리적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야. 영향력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특정 정치인이라든지 유명인들 같은 경우 알 거 아닙니까? 에이, 그럴 거야. 에이, 이런 거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텐데, 예를 들어서 제가 검사라고 생각해 볼게요. 내가 내 물건을 주문합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누구누구 검사님이라고 적진 않죠. 내가 나한테 쇼핑 쿠팡에서 주문했는데. 그런데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선물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선물 보내는 사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선물을 보내는데 꼭 거기에다가 누구누구 검사님께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다니까, 진짜. 누구누구 변호사님께, 누구누구 뭐뭡니. 그러면 아는 거예요. 왜냐면 배송 정보가 뚫렸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검사구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남이 썼다니까요, 남이. 내가 아니라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다른 분이 썼다니까. 그러면 아는 거예요. 왜? 공동현관이니까. 배송 정보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뭐예요? 이런 특정인에 대해서, 유명인에 대해서, 연예인들, 공동현관 비밀번호 뚫렸기 때문에 그거 치고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현관 앞까지는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나의 개인 현관 비밀번호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현관 앞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하면 주소를 아니까, 동호수를 아니까 범죄에 노출되는 거예요. 네 번째, 사기 문자 발송, 2차 해킹 유도가 엄청나게 가겠죠. 자, 여러분, 이런 문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보 유출로 결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야 된다. 최근 받은 상품을 환불해드리려고 한다 하면서 URL 찍혀있는 거, 이런 거 절대 터치하시면 안 돼요.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무조건 바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쿠팡이 안내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요, 피해 예방 요령에 쿠팡이 보낸 거예요. 여기 보면 쿠팡 배송지 주소록에 공동주택 공동현관 출입번호를 입력하셨다면 해당 공동현관 출입번호를 변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바꾸세요. 이거는 무조건 바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바꾸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먼저 좀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아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빌라 다세대 주택, 그 다음에 뭐 연립도 포함되겠죠? 이제 오피스텔 좀 나눠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아파트는 그나마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비밀번호를 누가 관리하느냐, 관리사무소에서 보통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게 뭐죠? 공동현관 비밀번호입니다. 나의 비밀번호가 아니에요. 나의 현관 비밀번호가 아닙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인데, 공동현관 비밀번호는요, 두 가지로 나눠지죠. 내가 각 호수마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 아시죠? 나만이 갖고 있는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그거는 대부분 적진 않죠.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근데 관리사무소가 있는 쪽은요, 대부분 뭐냐 그러면 또 하나의 그 번호가 있어요. 택배 전용 번호가 따로 존재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그걸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 CJ 택배다, 쿠팡이다 그러면 전용 택배 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 택배 기사들한테.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 출입했고 언제 나갔고 이거를 다 알아요. 사실 이 관리사무소 쪽에서. 웬만한 관리사무소는 다 이런 택배 전용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사무소 쪽에서 택배 전용 번호를 바꿔서 다시 한번 택배 기사한테 재안내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깔끔하게 과거에 썼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는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는 그나마 낫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여러분의 그 입주자 대표가 관리사무소 쪽으로, 주택관리사 대부분이겠죠? 이런 관리사무소 쪽으로 이번 기회에 아예 그냥 택배 전용 번호를 다 바꿔라. 이렇게 이제는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관리사무소 쪽에서 이미 바꾼 데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미. 그리고 주기적으로 바꿔요, 원래.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맞는데 귀찮아갖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바꿔라 해갖고 택배 전용 번호, 요거를 이제는 바꿔주는 방법. 그래서 쉬워요. 어려운 방법은 아니죠. 빌라 다세대가 문제예요. 이 빌라 다세대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파트는 비밀번호 변경 권한이 관리사무소 쪽에 있다라는 거, 이쪽에서 바꿔주면 되고, 택배 배달 전용 비밀번호, 아파트는요 대부분 삼성, SDS, 코콤, 현대통신 같은 이런 통합 시스템을 씁니다. 다 써요. 여러분 그 있잖아요. 다 비밀번호 쳐서 뭐 엘리베이터도 요즘에 신축들은 다 그러거든요.
뭐 그런 코콤 같은 걸로 통해서 삼성 SDS를 통해서 콜 하면은 엘리베이터 올라오고 주차장 출입 다 되고 이거 다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비밀번호만 바꿔주고 제 안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요 빌라 다세대거든요. 이 관리사무소가 없어요. 관리 주체가 없기 때문에 가장 취약하고요. 대부분 주민끼리 공유하거나 시공사가 남긴 기본 관리자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변경 권한은요, 이 출입문 키패드를 설치한 업체 아니면 경비 시스템 요쪽이고요. 아니면은 빌라 입주민 중 그 대표가 있을 겁니다. 대표가 이제는 업체에 키패드 월패드 업체에 호출해 갖고 이걸 바꿔달라고 요청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공동연관 키패드 제조사 코콤, 현대통신, 로보텍, 기타 등등 되게 많거든요. 자, 이런 쪽에 AS 센터라든지 설치 업체에 연락하셔갖고 이 관리자 비밀번호 초기화 또는 이제 신규 설정을 해달라 요청하는 방법, 아니면은 동대표가 이미 수정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동대표가 이런 신규 설정을 해서 과거에 썼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입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줘야죠. 그 공동현관 비밀번호. 절대적으로 바뀐 번호는 또 이런 데가 있어요. 복도에 적는 분도 있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럼 누구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비번 변경 필요성의 가장 큰 유형이 바로 이 빌라 다세대 연립주택입니다. 뭘 해라? 동대표라든지 아니면은 그 키패드 수정할 수 있는 업체한테 전화를 하던지, 아니면 동대표가 알고 있으면 수정하셔서 택배 기사들한테 다시 한번 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과거 썼던 그 공동연관 비밀번호를 새롭게 바꿔라는 거죠. 왜냐면 한번 노출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택배 기사한테 다시 한번 새로운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빌라의 현실적인 주의점은요, 어차피 입주민 한 명이 그 기사에게 쉽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다시 퍼져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공동 비밀번호는 다 퍼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노출이 된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게 바꾸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서 다시 한번 알려줘라. 그럼 왜 알려줘야 됩니까? 그럴 텐데, 그러면 안 알려주면 택배 기사들은 빌라 못 올라오거든요. 일단 그 앞에 1층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관리사무소가 없다 보니까 전용 번호가 없어요. 택배 전용 번호가 관리가 안 돼요. 일단 이게 아파트랑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출은 됩니다. 노출은 되는데 새로운 비밀번호로 다시 한번 알려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신축 아파트들은요, 그 택배기사도 다 압니다. 누가 들어왔고 이것까지 다 알아요. 그게 이제 신축 아파트의 또 장점이기도 하죠. 근데 아니잖아요. 이제 빌라 쪽은 관리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취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들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동대표가 좀 바빠질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 있는데, 오피스텔은 관리사무소가 있는 쪽이 있고 아니면은 용역을 주는 쪽도 있습니다. 이게 오피스텔은. 그래서 관리사무소가 상주해서 관리하는 쪽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용역업체가 따로 맞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것도 관리하는 방법은 아파트와 동일해요. 그 관리사무소 쪽에서 그 택배기사용 전용 번호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바꿔서 다시 한번 안내해서 그 번호로 이제 출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고, 근데 만약에 관리사무소가 없는 오피스텔, 용역은 있을 겁니다. 다 보안 용역을 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이 용역 업체를 통해서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꼭 1층 택배실이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 1층 택배실이 없는 오피스텔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시 한번 관리 용역 업체 문의하셔서 택배기사한테 번호 바꿔서 알려주는 방법. 어차피 안 알려주면 못 들어오니까 택배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려줘야 되는데 새로운 번호를 알려줘라. 그 얘기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 키패드마다 뭐 코콤이라든지 저희 아파트 단지는 코콤 거 쓰더라고요. 뭐 확인해 보니까. 그 코콤이라든지 삼성 거라든지 이게 다 달라요. 이게 번호 바꾸는 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파트는 무조건 관리사무소 쪽에 요청하셔서 이번 기회로 싹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빌라는 이제는 동대표가 좀 나서서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일 거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냥 기존 거 쓰실 수밖에 없는 거고, 좀 불안하겠죠. 그렇게 되면 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오피스텔은 관리사무소가 있으면 아파트 쪽이랑 똑같이 그런 방법을 이제는 밟아 나가시면 되는 거죠. 없으면 이제는 마찬가지로 보안업체가 있을 겁니다. 보안업체는 다 있거든요. 계약이 돼 있어요. 여러분 관리비에 보면 다 있습니다. 그 비용 나갈 거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업체한테 이제 좀 말을 해서 번호 바꿔서 다시 한번 이제 택배를 부를 때, 택배를 시킬 때, 뭐 쿠팡이든 CJ든 뭐든 할 때 거기에 이제는 다시 한번 새로운 번호로 이제 안내를 해서 택배 기사님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현관 비밀번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개인 현관 비밀번호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1층 들어올 때, 아니면 지하로 이렇게 들어올 때 그 아파트나 아니면 빌라나 그 공동 현관, 그 출입문, 그 번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번 싹 바꿔주는 거,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전국이 다. 전국의 모든 집합건물은 보통 이제 아파트를 얘기하고 빌라를 얘기하거든요. 이런 집합건물에 대해서 싹 한번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 한번 바꿔주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 이런 보안도 좀 철저히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안 됐으면 좀 좋았을 텐데 이미 쿠팡의 정보가 털렸기 때문에 여러분 꼭 정보 보시고 꼭 여러분 그 관리사무소 쪽에 문의를 해주세요. 꼭 여러분 꼭 아니면은 동대표나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있으면 꼭 얘기를 하셔서 여러분, 아니면 정보를 제 영상을 공유해 주든지 그러면서 한번 싹 이번에 현관 비밀번호, 공동현관 비밀번호 싹 바꿔주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